맞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걸 따라오게 된 겁니다. 아, 망했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이샘이라고 합니다. 네, 길건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식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하는데 둘 다 가죽 자켓을 입고 와가지고 뭔 수다를 떨지 궁금하긴 하네. 네, 시커먼 얘기하나? 아니요. 그럼요? 시커먼 얘기보다는 좀 알록달록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록달록? 네. 알록달록한 거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화장품. 맞습니다. 잘 찍었네. 네. 화장품 뭔 얘기할까요? 화장품 요즘 굉장히 관련주들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핫하죠. 요즘만 그러던데 주가 빠졌다가 인제 회복 잠깐 했던데. 네, 그래서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이걸 네. 보면 사게 될 거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화장품 얘기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산업 자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혹시 화장품 아시나요? 산업 네. 잘 발달했죠. 맞습니다.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등등에서 화장품 산업이 지금 같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크림이나 파우더류에 중금속, 납, 그리고 화학물질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바르고 피부암이 걸리고 다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 베이비 파우더를 다 뿌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베이비 파우더가 요즘에는 그 옛날 베이비 파우더를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는 어떤 성분 빠진 베이비 파우더가 새로 나왔다고 그걸 또 그 부모들이 많이 쓰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엄청 많이 발라서 아토피가 아주 심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난 미친 듯이 발랐는데 지금 괜찮던데? 진짜요? 내성이 있나?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데 요즘에는 좋은 성분도 많이 쓰고 그만큼 좋아졌다 이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몸 자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 피부 건강. 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LG 생건이나 이런 화학적인 이제 연구나 개발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화장품 사업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기술력으로 뭔가를 찾다 보니까 화장품 기술도 좋아졌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좋아요? 잘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화장품 산업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화장품 소비로도 그렇고 또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로도 굉장히 또 순위가 높다고 우리나라가 합니다. 소비하는 것도 글로벌 탑 10 안에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몇 등이나 하지? 저희가 한 8위 정도 하고 있는. 지금 1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미국. 그리고 2위는 어딜까요? 차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이고요. 네네. 그리고 4위, 5위는 뭐 독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항상 10위권 안에는 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쓰는구나. 네,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코로나 전에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국에서 잘 팔렸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시기쯤에 중국을 굉장히 왔다 갔다 활발하게 많이 했었어요. 중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고요. 중국 전문가. 중국에 굉장히 또 좀 있었었고.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좀. 정말요? 니하오. 그 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정말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중국에 뭐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사업차 왔다 갔다 할 때 늘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 쓰냐? 그 제품명 알려달라, 링크 달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서 저한테 웃돈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보따리상이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려다 말았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엄청 좋아하는 선호도가 굉장했습니다. 중국 내 시장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그래, 명동 가봐. 중국 사람밖에 없었어. 로드샵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다 털렸어.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러던데. 요즘에 중국에서 별로 인기가 진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가성비 제품들로 굉장히 두텁게 이 인기층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걸 따라오게 된 겁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 또 거기서 베꼈어? 네, 기술력도 늘어나고 또 중저가 화장품군을 꽉 잡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내수 화장품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우리나라는 조금 접어든 상태죠. 그러면 화장품 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중국은
아까 2위였죠. 글로벌 2위. 네, 그 외에 1위, 3위, 4위의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네. 화장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브라질.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인기가 많냐면 미국 내에서도 원래는 이제 프랑스가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 외에도 미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는데 저희 화장품이 점점 상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색조 브랜드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일본 자체 내에서 그 투표들을 했을 때 다른 타 기업이나 타 국가의 브랜드들이 색조 1, 2위, 3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탑5 중에서 3개를 다 타지를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뭐 2등은 떨어졌지만 1등과 3등에서 잘 팔린다. 네, 맞아요. 그래 그러긴 한데 최근에 근데 화장품 관련이 실적에 대한 얘기는 항상 좋게는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 궁금한 점은 이거죠. 기존의 화장품들이 이제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있고 요즘에 잘 나가는 중소형 브랜드들, 뭐 잉그로드랩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ODM 기업들도 있고, 뭐 마녀공장이나 VT나 막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럼 대기업 봐야 돼요, 중소기업 봐야 돼요, ODM 봐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보다는 좀 중소나 아니면 ODM, OEM 업체 쪽으로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판매 채널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등등의 오프라인 사업들이 위주였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 위주로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개인 브랜드들 그리고 또 왕홍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활동들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그들이 판매하는 개인 브랜드들도 인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 근데 ODM이나 뭐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들의 궁금한 건 이거지. 여기서 더 가냐? 이런 고민. 더 가겠죠. 네.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대응력도 빠르고요. 그리고 트렌디하고 네. 또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화장품 선호도가 프랑스나 미국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적인 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성비 라인을 계속 찾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트렌디함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절마다 그 변화에 민감하고 또 특화된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각 계절에 맞는 화장품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대륙별로 다른 계절을 모두 접목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패션이나 이런 네. 쪽도 우리나라에 테스트를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도 그런 이유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업 몇 개 정도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형 기업보다는 이제는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를 하는 회사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맥스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걔네들은 대기업 아니에요? 네, 대기업이죠. 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브랜드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ODM, OEM 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네. 색조 같은 경우에는 CNC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화장품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투까지도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